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입니다. 4월 20일이네요. 이제 계절적으로 고구라고 합니다. 고구에 비가 오면 그 해에 농사가 잘 된다고 하는데 요즘 그 봄비가 좀 내렸죠. 주말에. 농사가 우리 한국의 농토의 농사가 아주 풍년이 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풍년이 들듯이 또 우리 증권시장에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열매를 거두는 좋은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시장이 상당히 강세 기조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700포인트 위에 올라선 이후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약간의 이식 매물이 좀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 기조를 계속 띄고 있고요. 오늘도 플러스를 좀 냈죠. 많이 강하진 않았지만 순환매가 돌면서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특별히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조금 나왔긴 했는데 지난 주말에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 그리스의 그레시트 우려감 때문에 상당히 급락을 좀 했었습니다. 주말에 일시적으로. 또 그동안에 유럽 시장도 많이 올랐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우리 시장에 조금 염려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개파락으로 출발을 해서 코스피 종합지수 같은 경우가 15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전략 후강 형태. 그래서 이번 주에도 시장이 상당히 에너지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그러한 대표적인 해외적인 그 악재를 해소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견조하게 일어났다 하는 측면이 오늘 시장의 좀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순환매 양상에서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먼저 코스피 200 분석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별로 이제 종합해 보면요. 전체 시장 조명을 한번 좀 해드릴게요. 외국인들이 10거래일째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2,850억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서 6,2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현선물 영역에서 9천억에 가까운 매수세를 보였다 하는 점은 해외적인 악재에 대해서 상당히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은 견조한 그러한 현상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별히 오늘 매수세에 가담한 기관들 중에는 연기금이 지수가 2140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500억의 현물 매수세를 보이는 점은 상당히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기관들은 투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200억, 그 다음에 증권사 중심으로 800억, 보험단이 500억 정도의 매도해서 전체적으로 한 3,000억 정도 기관들의 이식성 매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세를 바탕으로 주가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종합지수가 이제 크지는 않지만 오늘 플러스 3포인트에서 0.15%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분위기 자체가 좀 괜찮았는데 업종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으로 쭉 보시면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오늘 하락을 보인 애는 삼성전자하고 한국전력, 전기가스 특히 이 업종으로 보면은 좀 자세하게 보입니다. 업종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업종별로 보면 쭉 이렇게 보시면 섬유의복 쪽이 상승을 보인 애들 중에 섬유의복이 2.46%, 그 다음에 화학이 2.88%, 그 다음에 의약 오늘 제약이 굉장히 강했죠. 3.8% 업종지수가 3.8%의 상승률을 보이기는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락을 좀 보였던 애들은 전기가스 아까도 보셨다시피 2.2%의 하락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승을 주도한 애는 가장 상승을 많이 한 애들이 의약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학이 되겠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의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에 따라 가지고 화학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강세 분위기를 띄었습니다.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눌림에 따라 가지고 1%대 하락을 보였는데 요것이 이제 지수를 조금 붙잡아 매놓는, 상승으로 못 가게 좀 붙잡아 매놓는 이런 역할을 전기전자 업종하고 전기가스 쪽에서 했고요. 화학, 그다음에 의약, 그다음에 오늘 운수업종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동차도 강세 기조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돌면서 건설 같은 경우에서는 건설업 지수는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대림산업이 4%대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8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증권업 같은 경우에는 약한 지난주까지 스트레이트로 강세를 보여 지난주에 열십자 주봉상에 열십자 도지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었습니다. 증권업은 오늘 0.2% 정도 약간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숨을 좀 고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지금 자동차가 오늘 현대차가 2.65% 조금 상당히 강한 모습을 약간 띄었습니다. 그래서 17만 원대에 이제 안정되게 좀 안착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좀 특이하고요.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그런 영역이고, 그다음에 하락 쪽에서는 역시 전기가스 쪽에 하락을 주도한 것이 한국전력이 2.7%의 하락을 보였다. 자, LG화학이 8%, 롯데케미칼이 9.49%, 효성이 9.49%, 이게 화학 레벨들이 상당히 아주 굉장히 강하게, 그 다음에 정유까지, S-오일까지 76,700원 이렇게 오르면서 상당히 강한 기조를 띄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은행도 우리은행 중심으로 3%대의 강세를 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건설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림산업이 5.5% 올랐네요. 종가에 좀 더 올렸네요. 82,000원을 회복을 했습니다. 5.5%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증권주 같은 경우는 혼조의 건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오늘의 역시 지수 상승의 견인은 LG화학을 중심으로 한 화학주가 제일 코스피에서는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코스피 200의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부분이 이번 주에 파생상품의 방향도 결정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권업, 건설업, 그 다음에 순환매가 돌아가는 업종군의 섹터를 잘 봐야 될 것이다. 시장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상승이 추가될 것이다. 그런 쪽에 관점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시장 에너지는 오늘 외부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 에너지가 살아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다. 그것이 외국인들 영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2140포인트가 오는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가 일평균 2천억 원대가 넘게, 오늘 2,800억이면 지난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이 정도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지금 한 2, 3천억의 매수세를 꾸준히 보이고 있다는 점은 외국인들의 시각이 한국 증권시장에 대해서 유동성 강세의 장이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금 좀 우세하다. 이런 점을 좀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선물 영역에서도 상당히 누적으로 미결제약정 계약서가 순매수가 계속해서 3조대가 유지가 되는 그러한 그 부분을 봤을 때는, 금액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크게 흔들림이 없이 시장을 견인해가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봤을 때 1차 2100포인트대의 물량이 소화가 되면서 시장이 순환매를 통한 순환상승 사이클을 좀 더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지금 이번 주에 코스피 200의 주봉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주봉 라인이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하고 코스피 200하고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종합지수인 경우에는 이 앞에 고점을 상회를 해가지고 이미 뚫고 나가서 2100포인트 이상에서 이제 이미 놀고 있는데, 코스피 200은 아직까지 못 올랐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고점을 아직 못 넘어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애가 누구냐 하면, 물론 삼성전자가 이제 시가총액 거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애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업종이 되겠습니다. 차트,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이런 순으로 이 코스피 200의 이제 발목을 좀 붙잡고 있는 그런 업종군들이 있는데, 그러한 업종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도 기대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 잘 봐야 될 부분이 코스피 200 기준으로 270, 이 앞에 고점 시도가 이번 주에 이루어질지의 여부를 조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시장의 기운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인 수급이나 지금 현재의 진행되는 과정으로 봤을 때는 위쪽으로 상승 시도가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외적인 변수들 특히 독일이나 유로존의 어떤 그런 변화들, 그렉시트에 대한 문제가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24, 25일 날 유럽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5월 초에 부분적인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도 상존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을 너무 한쪽 방향으로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수급적인 안정에 힘입어서 일단 주가가 지금 그 강세 분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은 조금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변동성도 3주 동안에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2주에 걸쳐서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 방향의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270선의 코스피 200 기준으로 270선의 물량이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차트에서 보다시피 지난주까지 이 거래가 지금 쭉 서왔습니다. 이 거래량이 쭉 서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이 거래의 힘빨, 소위 말해서 에너지를 인정을 해준다고 봤을 때 코스피 200 기준으로 270을 시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격이 상당히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요. 각도가 굉장히 급하죠. 주봉 각도가 굉장히 이게 주봉인데 주봉 각도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빠지기 전에 네크라인 선상에서의 추세대를 갖다가 일단 가상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추세대의 상단이 얼추 이 앞에 고점들 270선 정도에 일단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률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의 길은 약간 열어놓되 그렇다고 해서 상승률이 아주 폭발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지난주에 이은 에너지의 양봉을 약간 추가하는 정도의 어떤 개념 이렇게 본다면 상방으로 선물 기준으로 6월물 선물 기준으로 272 정도까지 270을 상회하는 주가는 한번 나타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이번 주에 이루어질 시장의 수급 관계라든가 글로벌 마켓의 시장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급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면히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 봤을 때는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모색을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열어놓는 것이 또 유리하겠다. 또 업종별로 봤을 때는 업종별 순환매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게 건설 같은 경우도 아직 좀 들어오는 면이 좀 많이 있거든요. 건설 업황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증권 같은 경우도 하락이 아닙니다. 1단계 상승을 해가지고 약 50% 정도의 3개월에 걸친 큰 상승이 있었지만 증권업종 자체도 지금 하락으로 간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좀 머물려고 하는 그리고 상방으로 조금 더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타 유동성으로 봤을 때 아직 그 혜택을 입지 못했던 은행주의 움직임도 서서히 괜찮아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저가 대형주 레벨 특히 이제 운수 쪽에 이러한 부분들 또 유심히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유가 인하에 따른 그 기저 효과를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업종군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주가에 반영을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순환 상승 사이클이 좀 더 진행될 수 있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투자에 좀 유리한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말씀드렸고요. 6월물 선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물 선물 분석 들어갑니다. 자, 오늘 6월물 선물이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의 고점이 269.90을 찍었습니다. 270을 못 넘어가고 지난주에 딱 270 문턱에서 0.10 차이로 딱 머무르면서 고점을 형성을 하고 그 고점 부근에서 놀다가 오늘 외적인 글로벌 마켓의 악재를 아침에 반영을 시켰는데 아침에 개파락했을 때 반영 가격이 어제 금요일 날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야간 선물에서 267조 원의 호가가 야간 선물에서 거래가 되는 것들이 보였었습니다. 근데 그 영향으로 오늘 아침에 자 시가가 267.95, 268 아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가가 약간 더 밀려 내려갔었죠. 267조 원을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주가가 선물 유언물이 돌아서기 시작을 해서 바로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강세를 보이면서 고가는 2시 전에 1시경에 1시에서 2시 사이에 고가를 형성을 했는데 고가가 269.50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가는 269.10으로 끝났습니다. 자, 269 원에 일단은 걸렸습니다. 아침에 급락한 상태에서 약 한 0.8% 정도가 0.8% 정도가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러한 형상, 0.78% 정도 되죠. 퍼센테이지로 보면 오늘 종합지수로 약 한 18포인트 정도, 19포인트 정도가 상승 쪽으로 양봉을 만드는, 그래서 아침에 개파락하면서 바로 저점을 찍고 하루 종일 상승을 보인 굉장히 견조한 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은 그럼 얼마로 끝났냐? 코스피 200은 0.27%가 상승한 268.55로 끝났습니다. 자, 괴리도는 선물이 머물러 있지만, 자, 0.15 마이너스죠. 자, 시장 베이시스가 0.55입니다. 자, 시장 베이시스가 좀 생각보다 적었는데, 이게 오늘 오전 상황에는 시장 베이시스가 1.3을 상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어느 정도 나왔었습니다.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베이시스가 이제 후반전으로 가면서는, 거래소 코스피 200 지수가 따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따라붙으니까 선물이 오히려 거기서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여서, 베이시스는 현물이 올라오면서 베이시스가 축소가 됐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주가 되냐면 항상 현물이 줍니다. 선물은 현물의 그림자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웩도독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래가지고 선물이 현물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선물이 급하게 움직이면 거기에 따라서 선물이 움직이는 이런 경향이 많아지는데, 강세장에서는 현물이 선물을 리딩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가면 기조가 꺾이지 않으면 현물에 따라서 선물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럼 내일 예를 들어서 좀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고 코스피 200 지수가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면 선물이 베이시스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강세장에서의 베이시스 악한지 약세장에서의 베이시스 약화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 베이시스를 읽을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시장 상태가 강세장의 기조를 띠고 있고 강세장의 연속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악화된 부분은 오히려 선물의 노림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베이시스는 지금 종가로 가면서 악화시켰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시장에 나쁜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일단 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오늘도 외국인들은 누적으로 금액으로 6,180억 수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수량으로 이렇게 딱 보면 수량으로 나옵니다. 4,600계약 순매수를 보태서 누적으로 상당히 외국인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증권사를 중심으로 증권사와 투신 쪽에서 매도 포지션을 좀 누적으로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역시 증권회사의 이러한 그 선물 매도는 프로그램 소위 말해서 순수한 차익 거래에 대한 그러한 차익 거래에 대한 거래로 나오는 물량임이 좀 많은 것을 참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물까지 살펴봤고, 자, 이제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5월물. 요새 옵션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좀 집중이 되셨을 텐데, 특별히 파생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개인들도요, 조금 약간 프로페셔널하게 투자하시는 분들, 소위 전문적인 투자를 구사하시는 분들은 보통 양매도의 형태를 많이 취하게 됩니다. 금액을 약간씩 조절해가지고 콜 외가 매도와 풀 외가 매도를 구사하시는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지지난주 두 주간에 걸쳐서 옵션 5월물이 4월물이 만기가 딱 끝나면서부터 5월물이 콜이 급등을 했습니다.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때 2070포인트대에서 T 올라가지고 지금 2040포인트니까 약 한 7, 80포인트 정도가 순식간에 T 올랐습니다. 선물 지수로 보자면 260 아래에 있던 것이
튀어 올라가지고 269까지 왔으니까 얼마가 오른 겁니까? 약 한 선물로 10 정도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4.5% 정도 되죠, 그죠? 예. 그러면 4%대가 넘는 상승률이 일시에 나왔기 때문에, 두 주간에 걸쳐 나왔기 때문에 매도로 대응하는 분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운, 특히 콜 매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풋을 매도를 때리면 매도의 입장에서는 포지션을 취한 만큼 그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는 건데, 풋에서 매도를 친 그러한 부분들은 해도 70% 80% 이상의 수익률을 못 가져갑니다. 거의 한 80% 정도 가져간다고 봐야죠. 많이 빠진 것들이 외가가. 그러면은 콜 외가 270짜리 이런 것을 매도를 같이 병행했을 경우에 콜 쪽에서는 약 한 40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 그러면 400% 오르고 이쪽에 80% 수익 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의 수익 구조가 이 매도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수익 구조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만약에 상승 쪽으로 좀 더 가게 되면 상당히 그 증거금이나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좀 그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매도 포지션을 가지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현상들이 더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옵션 투자에서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변동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때는 매도자들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때는 매수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데인데, 콜 매수, 등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00~500% 정도의 수익이 났으니까 이 두 주간에 걸쳐서 굉장히 큰 수익률입니다. 그 이제 풋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이 많이 좀 줄어 있는 상태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번 주에 아까 제가 코스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번 주에 옵션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일단 270 선물로 270이 시도가 된다는 얘기는 베이시스를 약간의 베이시스 시장 강세 현상을 예측을 했을 때 코스피 200도 270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보통 그 등가를 봐서 지금 이제 267.5가 등가인데, 267.5짜리 등가에서 콜옵션 프리미엄이 3.75 현재, 그 다음에 풋옵션 프리미엄이 2.56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선물은 지금 269조에 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 200도 지금 268.55죠. 이렇게 되면 등가에서 이제 올라가 있죠. 그럼 얘는 콜로 봤을 때는 내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콜 프리미엄이 상당히 이제 3.75로 짱짱하게 지금 붙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270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 콜 270짜리 콜 프리미엄이 3.45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될 겁니다. 일단 상당히 강한 양상을 띠면서 슈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풋 프리미엄은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조금 있을 수가 있고요. 이번 주에 외적인 어떠한 변수를 보더라도 두 칸짜리, 그러니까 262.5 당분간 지수가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의 영역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습니다. 20일 이동평균 정도로 봤을 때 265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봤을 때 이 이하로는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옵션 5월물이 날짜가 25일이 남았는데 영업일수는 한 17일 정도가 남았을 겁니다. 휴일 빼고 나면. 그러면은 아직도 이제 그 초반전, 중반전은 안 넘어갔기 때문에 풋 프리미엄이 더 좀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아직도 상존해 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콜 프리미엄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남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이제 270을 상회하는 지수가 예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열어놔야 되겠다. 그러나 275에서 280존까지는 콜에서도 상당히 조금 조심을 해야 될 영역으로 보입니다. 270선이 이제 돌파가 되더라도 그 앞에 코스피 200으로 걸려있던 자리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봤을 때 폭발적인 스퍼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에서 조금 한 발 물러선다면 280짜리에 콜 프리미엄이 급하게 붙었을 때의 매도, 그 다음에 풋 프리미엄의 금액적으로의 매도는 병행해도 무방하겠으나 상승 쪽으로 무게를 조금 아직도 열어놓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고, 이격 조정이 나타날 경우에는 265존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풋
같은 경우에 265 정도까지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의 위치를 봤을 때 265 정도까지의 조정 영역은 항상 있을 수 있다. 이격 조정의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병행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도 매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가가 조금 흔들렸을 때의 상승 방향으로의 배팅은 조금 더 아직도 좀 유효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 잠시 후에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옵션 초보 탈출기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선물옵션 초보 탈출해야죠. 상당히 이제 투자를 다양화시키고 멋진 투자를 할 수 있는 지난 시간까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주문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선물의 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일 정산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선물 거래 결제 방법에는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선물이 결제되는 방법은 일일 정산, 그 다음에 반대 거래, 그 다음에 최종 결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일일 정산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일 정산은 매일매일 정산한다. 그래서 당일날 뭘로 기준한다 그랬죠? 네, 코스피 200 기준합니까? 아닙니다. 일일 정산의 기준은 당일날 선물 종가라고 말씀드려가지고 그래서 그 정산하는 시스템을 거래소에서 증권회사에 어떻게 또 선물회사에 어떻게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증권선물회사가 일반 투자자가 어떻게 정산하는지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12시까지 이전에 어떤 정산이 이루어지는지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이 일일 정산입니다. 자, 매일매일 정산을 하면 결제를 회피할 위험을 줄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담을 줄여서 매일매일 정산함으로써 부담을 줄여서 결제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좀 가지고 가고 자, 이렇게 보유 미결제 약정과 당일 체결된 모든 거래를 자, 이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미결제 약정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당일 체결된 당일 정산이죠. 그죠? 당일 차금. 여기서 결제되는 게 당일 차금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자,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이, 갱신 차금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정산 가격으로 재평가한다. 이 당일의 정산 가격은 선물 가격을 얘기합니다. 선물 가격. 그죠? 선물 종가. 선물 종가로 계산을 해서 일일 정산을 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반대 거래는 뭐냐? 반대거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대거래는 최종 거래일 이전에 자, 보유 미결제 약정을 청산한다. 자, 미결제 약정을 내가 가져왔습니다. 자, 선물을 제가 오늘 샀습니다. 자, 만기가 6월 11일이 되겠습니다. 6월물이. 자, 오늘 샀습니다. 내일도 가져가, 모레도 가져가, 글피도 가져가 이렇게 자꾸 한 계약을 사가지고 뭐 두 계약을 사든지 사가지고 계속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올라갈 것 같아 선물이 280도 가고 290도 가고 300도 가고 막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 계약을 한번 가져가 보겠다. 그래가지고 한 계약을 사서 뭐 두 계약은 오늘 샀다가 오늘 팔고 청산이 끝났는데 당일로 정산이 끝났는데 한 계약은 내가 계속 가져가겠다 그래가지고 넘어가고 자 하루 이틀 3일 해서 5일 후에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오늘 제가 269에 사가지고 5일 후에 272에 팔겠다 이렇게 해서 팔게 됩니다. 그러면 요날 팔 때 요거는 보유 미결제 약정을 청산하는 거죠. 요거를 반대 거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거는 뭐냐? 산 거는 매수, 선물 매수. 자, 이거를 청산, 일반적으로 전부 다 내가 미결제 약정을
해소시키는 것을 청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특별히 구분해서 얘기를 하면 매수했을 때 다시 되파는 것을 청산, 구분해가지고 얘기할 때는 매수했던 것을 되팔 때 청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내가 매도 약정을 미결제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죠? 팔아놓은 걸 갖다가 계속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거를 어느 시점에 가서 다시 만기 전에 되사놔야 되겠죠. 팔았으니까 되산다. 그래서 이거는 환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환매수라고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수했던 거를 청산하는 거를 다시 되파는 거를 청산이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쓰기도 하고요. 자, 매도했던 거를 되사놓는 거를 환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반대 거래는 최종 거래일 이전에 내가 미결제액정 가지고 있던 거를 끝내는 거. 이것을 갖다가 반대 거래라고 얘기하고요. 샀던 건 팔고 팔았던 건 사놓고 그거를 반대 거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 결제하는 게 있습니다. 자, 최종 결제는 자, 세 가지 선물 거래 이제 결제가 끝나는데 최종 결제가 최종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최종 결제는 최종 거래일까지 미결제 약정을 보유함으로써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최종 거래일 요거하고 지난번에 제가 비교해서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종 거래일이 있고 아시는 분은 지난번에 잘 공부하시면 알죠. 최종 결제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 우리 커스피 200 선물은 최종 거래일과 최종 결제일이 다릅니다. 네,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최종 결제일이 다음날이 되겠죠. 좀 이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최종 결제는 최종 거래일까지 미결제 약정을 최종 거래일까지 보유한 거를 이제 최종 결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요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미결제 약정하고 최종 거래일, 최종 결제일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일단 미결 약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결제 약정은 이 미결제 약정은 내가 샀든지 팔았든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산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 간에 기초자산과 대금 차금을 장래에 특정한 시점에 주고받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특정한 시점에 주고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죠? 약정을 해놓고 약정을 해가지고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선물이라는 것은 옵션하고 다릅니다. 옵션은 프리미엄만 정산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선물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의 최종 거래일 도래할 때 반드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최종 거래일 도래하면 반드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최종 거래일이 지나면 이제 거래가 끝나버립니다. 그 선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결제를 다음날 결제를 할 때 반드시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 미결제 약정을 내가 한 계약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선물의 만기 때 내가 계속해서 다음 선물이 지금 6월물이라고 하면 이제 다음 월물은 9월물이 되겠죠. 이 9월물로 이렇게 갈아타는 걸 갖다가 롤오버라고 합니다. 내가 어떠한 미결제 약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을 그냥 계속 가지고 가고 싶은데 6월물에서 9월물로 바뀌니까 6월물은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얘는 계약을 반드시 끝나야 됩니다.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물은 끝나버리니까 이건 정산돼버리고 내가 매매 거래 비용만 지불을 하고 매매 거래 비용이 그렇게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매매 거래 비용을 지불하고 굉장히 약소합니다. 매매 거래. 이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선물의 이점이 뭐냐면 현물에 비해서 현물과 선물의 가장 이 거래할 때의 이점, 선물이 거래 시에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해지라든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을 파는 효과 이상으로 선물을 매도를 때렸을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하락할 때 그런데 그 외에도 선물과 현물을 비교하면
현물은 거래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증권회사를 통해서 현물을 팔을 때 수수료가 꽤 많이 들어가는 편에 속합니다. 근데 그것에 선물은 그만한 효과를 내는 거래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거래 비용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이점이 있고요. 이렇게 한 계약을 내가 가지고 6월물에서 9월물로 넘어가는 걸 갖다 롤오버라고 얘기를 했죠. 롤오버. 근데 왜 롤오버를 하냐면 약간의 거래 비용을 지불하고 다음 월물로 내가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미결제 약정을.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선물은 반드시 만기 최종 거래일이 도래하면 계약을 반드시 꼭 이행을 하고 끝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결 약정은 그래서 미결 약정이 선물 특히 3, 6, 9, 12월 자, 이 3, 6, 9, 12를 제외한 짝수 1, 2, 그 다음에 4, 5, 그 다음에 7, 8, 그 다음에 10, 11. 이 달에는, 요 사이사이 달에는 옵션 만기만 있어요. 옵션 만기만. 그러나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은 옵션과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됩니다. 주식 선물도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컬러블 데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죠. 예전에는 트리플 데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제 컬러블 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미결제 약정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누가 얼만큼 결제를 안 한 그러한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가도 시장의 메이저들을 보면 예를 들면 외국인이라든가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증권사라든가 그 다음에 투신이라든가 연기금이라든가 뭐 연기금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기간 중에서도 현물 거래는 많이 하지만 선물 거래는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선물 거래를 많이 하는 기관들 중에서 선물 거래 많이 하는 쪽은 이제 주로 증권 자산 운용사 쪽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투신도 이제 만만치 않게 이렇게 해지 거래도 하고 선물에 대한 거래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그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큰 그 참여자들이 어떠한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가, 선물을 누적으로 플러스로 가져가고 있는지 마이너스로 가져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얘네들의 의도를 좀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최종 거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하고 있는 선물 종목이 마지막으로 거래되는 일자를 얘기합니다. 자, 최종 거래일. 자, 지금 현행으로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매월 둘째 목요일입니다. 둘째 주인데, 둘째 목요일인데, 첫 번째 주에 목요일이 없으면 그 다음 주가 돼요. 세 번째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월 둘째 목요일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매월 둘째 목요일이다. 좀 이따 달력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선물 종목이 마지막으로 거래되는 일자가 최종 거래일이고요. 최종 거래일. 그 다음에 최종 결제일은 최종 거래일까지 보유했던 미결제 약정. 이것이 최종 이행되는 일자. 자, 현행으로는 최종 거래일의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최종 결제일입니다. 자, 그러면 달력을 한번 보고 이번에 선물 6월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달력을 이렇게 올려놔 드렸는데 글자가 그렇게 뭐 크진 않습니다. 네이버에 나온 달력을 갖다가 큰 거 찾으려 했더니 글자가 크게 별로 없더라고요. 자,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6월 달에 첫 번째 목요일이 4일이 되겠습니다. 자, 1, 2, 3, 4 할 때 목요일. 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자, 목요일. 예. 자,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목요일. 요 날, 11일이 되겠습니다. 6월 11일이 이번 선물 6월물의 만기 날짜가 되겠습니다. 이게 최종 거래일입니다. 최종 거래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12일 날 요 날이 최종
결제일이 되겠습니다. 자, 보여드렸습니다. 달력까지. 자, 그래서 최종 거래일 6월 11일. 그 다음에 최종 결제일은 6월 12일. 요게 금요일입니다. 여기는 목요일이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코스피 200의 선물 2015년 6월물. 자, 그 다음에 요날 제가 알려드리는 게 이제 이런 걸 알아놓으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렇게 요 주간에 들어갔을 때, 특히 요 주간, 만기 주간, 여기서부터 뭘 보시냐면, 여기서부터 한 주 전부터 뭘 체킹하시냐면, 9월물이 조금씩 거래가 됩니다. 9월물. 자, 2015년 9월물 선물. 9월물 선물을 요때부터 한번 관심 있을 때 한 번씩 쳐보세요. 그럼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요런 부분들이 이제 선물 옵션 종합 시세에 보면 매일 나옵니다. 얘도 계속 가격이 바뀌어요. 9월물도. 지금 막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아주 많지가 않아가지고 가격만 이번 6월물에 대해서 어떤 그 9월물이 약간의 그 오바돼가지고, 그러니까 시장 베이시스나 이런 부분들을 따라서 약간 움직이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자, 6월물하고 9월물,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 자세한 부분 말씀드리는데, 6월물하고 9월물하고 굉장히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뭐냐면, 스프레드라고 얘기합니다. 스프레드. 월물에 차이가 납니다. 이제 일반적인 시장 베이시스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경우에 스프레드가 이제 벌어진다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을 얘를 팔고, 높은 걸, 얘가 높게 생각되면 얘를 팔고, 얘를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거래가 있습니다. 선물 거래에서도 스프레드 거래라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뭐 자세한 내용들은 또 시간 날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간에, 11일 목요일 최종 거래일, 12일 최종 결제일인데, 요 주간에 선물 9월물을 한번 점검을 이렇게 한번 좀 해보시는, 이러면 다음 월물로 롤오버 되는 미결제 약정이 얼마나 발생을 하고, 지금 가지고 있던 애들, 예를 들어 팔아놨던 애들이랑 뭐 사놨던 애들이, 시장 메이저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이건 제가 이제 노하우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선물거래 이제 코스피 200 선물거래까지 봤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물의 최종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선물의 최종 결제 방식은 현금 결제형과 실물 결제형 두 가지가 있는데, 현금 결제는 코스피 200 선물이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실물 인수도형의 대표적인 것이 미국 달러 선물입니다. 미국 달러 선물은 실물 인수도 대표적인 거다. 실물 인수도다. 자, 현금 결제형 선물, 우리 코스피 200을 보면 기초 자산에 대해서 사전 약정한 가격, 그 다음에 지수 등의 수치, 최종 거래일, 해당 기초 자산에, 자,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코스피 200으로 결제한다 그랬죠? 예. 코스피 200 지수로 계산해서 최종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유의해야 될 게 있는데, 최종 거래일 날 일일 정산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최종 거래일 날 일일 정산은 어떻게 하는가? 최종 거래일에도 일일 정산을 합니다. 일일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으로 최종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차이만큼 현금으로 차금을 집어넣거나 입금이 들어오거나 서로 결제를 대금을 수수를 끝내는 거죠. 이걸 기준할 때는 최종 결제 들어가는 것은 코스피 200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초 자산의 수치와의 차이로 산출을 하죠. 자,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최종 거래일 날 선물 6월물이 270으로 끝났습니다. 최종 거래일 날 270으로 끝났는데, 자, 이때 종가 코스피 200 지수가 얼마로 끝났냐면 271로 끝났습니다. 자, 내가 이걸 한 가격을 하나를 내가 매수해 갖고 있습니다. 최종 거래일 날 매수하고 있다. 그러면 1만큼 코스피가 기준 대응이 높죠. 그죠? 그럼 1만큼 내가 이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곱하기 50만 원 하면 50만 원이 이익이라는 얘기죠. 최종 결제될 때. 그죠? 매도한 사람은 얘의 기준해야 되기 때문에 1만큼 손해가 보니까 마이너스 50만 원. 이렇게 금액으로
기초자산 딱 따져가지고 현금, 차액만큼만 결제를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현금 수수하고 끝냅니다. 그걸 기준이 코스피 200으로 기준한다. 최종 결제는. 자, 요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결제 차금, 최종 거래일에 1일 정산 후에, 그러니까 이제 최종 거래일에도 1일 정산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종 거래일에도 1일 정산을 합니다. 1일 정산한 후에, 그 다음에 최종 결제 가격으로 산출해가지고 최종 거래일 당일에도 1일 정산이 발생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1일 정산을 해서 최종 거래일 정산 가격, 선물 종가로 평가된 미결 약정에 대해서 다시 이제 1일 정산을 끝내놓고 최종 결제 가격, 코스피 200 기준으로 결제를 하는 것을 최종 결제 차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예, 최종 결제일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최종 결제 차금 결제로 계약이 최종 이행이 된다. 자, 달러 선물은 어떨까요? 자, 달러 선물 실물 인수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 실물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자, 현금 결제형 선물은 가격 차이에 따른 차액으로 결제한다 그랬죠. 좀 전에 말씀드린 차액을 수수하면서 차금 결제 방식인데, 달러 선물 같은 경우에는 실물 인수도형입니다. 이거는 기초자산과 기초자산 상환은 대금을 수수해서 대금 전체가 결제가 됩니다. 이것이 현금 결제형 코스피 200하고 달러 선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의 최종 결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만만치 않게 지난주의 상승 분위기와 시장이 상당히 괜찮게 움직이는 그러한 현상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주의 향배가 상당히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가 아직 수반이 되고 있고, 또 거래소 시장에서는 현물 시장에서 상당히 아직까지도 순환 상승의 사이클을 가져가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외적인 변수에서는 그렉시트와 관련된 그리스의 문제도 또 불거지고 있고, 오른 것에 대한 또 반향적인 이식 매물도 좀 나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투자의 판단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잘 구사해서 변동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선물 옵션 전략을 짜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양경석 멘토였습니다.